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평면의 방정식. 자, 평면에서 직선의 경우에는 이 방향에 대해, 직선의 방향에 대해 수직인 방향이 항상 유일하게 존재를 했어요. 모든 수직인 직선들은 전부 다 평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뭘 정의할 수 있었냐면 법선 벡터라는 걸 정의할 수 있었어요. 이 직선의 방향 벡터에 대해 수직인 법선 벡터를 정의를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어떤 평면이 있을 때 이 평면에 대해 수직인 모든 직선들은 전부 다 평행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어떤 방향을 유일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벡터들은 전부 다 어떠한 기준 벡터의 실수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준 벡터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법선 벡터 n. 자, 이제 이 법선 벡터를 갖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 점 A가 있다라고 하고 x, y, g 1이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 평면의 법선 벡터 n이란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A, B, c.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평면에서 평면 위에 있는 의미의 점 x, y, g를 상상을 해볼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 x, y, g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를 찾아주는 거다. 자, 이제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 AP 벡터라는 벡터를 생각을 해볼고요. 이 AP 벡터는 평면 위에 있는 벡터죠. 자, 평면 위에 있는 벡터. 그리고 이 N 벡터라는 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라는 건 평면 전체와 수직입니다. N 벡터는 뭐다?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 자, 평면과 수직이라는 것, 벡터가 평면과 수직이라는 건 뭐냐면 벡터가 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벡터와 수직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M 벡터, 이 법선 벡터는 뭐랑도 평행을 하겠다? A, B 벡터랑도 수직을 하겠다. A, B 벡터와 수직이겠다. 라는 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AP는 P 벡터 빼기 A 벡터가 될 거고, 이 벡터와 뭐를 내적하면 M 벡터, 법선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공간에서 평면을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성분으로 나타내면 얘는 x 빼기 x1, y 빼기 y1, g 빼기 g1이 될 거고, m 벡터는 a, b, c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 내적을 계산하면 바로 밑에 있는 영어식이 나오게 돼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들을 전부 다 전개해서 상수 D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네. 보통은 표준형을 많이 쓰게 돼요. 왜냐면 법선 벡터를 바로 볼 수 있고 어떤 점을 지나는지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일반형으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일반형만 봐도 법선 벡터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선 벡터는 뭐다? 이 x, y, g의 개수들이다. 개수들로 이루어진 벡터다. 자, 공간도형 시간에 평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세 점을 가지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가지고 평면을 정의를 했었고, 한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점을 가지고 정의를 했었고, 한 점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으로도 정의를 했고, 평행한 두 직선으로도 정의를 했었죠. 자, 이 네 가지 형태의 정의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네 형태로 되어 있는 평면을 어떻게 구할 거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세 점을 지나는 경우예요. 자, 예시로 한번 들어봅시다.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일단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일반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뭐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더하기 d는 0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a, b, c, d를 구하는 거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세 점을 각각 이 방정식에다 대입을 시켜줄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나오죠? a 빼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 a 빼기 2b 더하기 d는 0. 마이너스 a 더하기 3b 더하기 2c 더하기 d는 0. 이라는 식이 3개가 나왔어요. 근데 문자는 4개인데 식은 3개이기 때문에 이 해 a, b, c, d 이 해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문자를 기준으로 잡을 때 나머지 세 문자들이 그 문자의 실수배로 표현이 돼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3d, 2d, -d, d라고. 그럼 이것을 이제 실수배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이 세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귀찮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A랑 B랑 C가 있고, 이 세 점으로 하나의 평면을 만든 상황이죠. 자, 그럼 이때 이 AB 벡터란 게 존재를 할 거고, AC 벡터란 게 존재를 하겠죠. A, B 벡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B 빼기 A니까 0, -1, -1이고 AC 벡터라는 건 계산하면 -2, 4, 1이에요. 자, 이제 평면에 법선 벡터를 상상을 해봅시다. 자, 평면에 법선 벡터 n이 있다라고 해볼 거예요. 이 n은 뭐다? A, B, C다. 그런데 이 법선 벡터 n은 어떻죠? 평면과 수직이다. 그 말은 AB랑도 수직이고 AC랑도 수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M벡터와 AB 벡터, AC 벡터를 각각 내적을 해줄 겁니다. 자, M벡터와 AB 벡터를 내적하면 -B 빼기 C는 0이 나오고, M벡터와 AC 벡터를 내적하면 -2A 더하기 4B 빼기 C는 0입니다. 자, 얘는 이제 문자가 3개이고 식이 2개인 거죠.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1번처럼 일반형을 하는 것보단 훨씬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예요. 자, 1번식과 2번식으로 구분을 해서 1번식에서는 C가 -B라는 걸 바로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제 2번식에다 이를 대입을 해주면 -2A 더하기 4B 빼기 자, 플러스 C죠. 자, 4B 빼기 B는 -2A 더하기 3B가 0이니까 A가 뭐가 되겠다? A는 2분의 3B가 되겠다. 이제 N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N이 2분의 3B, B, B가 되고, 이제 이것을 굳이 분수꼴로 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정수꼴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N, 법선 벡터 N은 3, 2, -2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기준점, 어떤 점을 지나는지는 세 점 중에 자유롭게 취사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냥 가장 간단한 B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G가 0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겠다? 3의 X 빼기 1 더하기 2의 Y 더하기 2 빼기 2G는 0. 정리를 해주면 3X 더하기 2Y 빼기 2G 더하기 1은 0이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구했던 이 AB 벡터와 AC 벡터를 가지고 AB 벡터, AC 벡터 이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벡터를 구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외적이에요. 자, 외적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2, 3 빼기 3이 -1 더하기 4니까 3이고, -1 더하기 4. 그리고 3일 빼기 1, 3 2죠. 그리고 1, 2 빼기 2일 그러면 -2입니다. 뭐가 나오죠? 3, 2, -2예요.
정확히 아까 봤던 법선 벡터 n과 동일합니다. 이 벡터는 이제 a, b 벡터랑도 수직이고 a, c 벡터랑도 수직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법선 벡터 n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법선 벡터를 외적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 직선과 여기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 직선과 다른 점. 자, 한 직선이 있고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으로 평면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자, 이때는 이 점을 A라고 하고 직선 위에 한 점을 아무거나 집을 수 있겠죠. 자, 직선 위에 점 B가 있어서 AB 벡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방향 벡터 U 벡터도 있겠죠. 이 두 개의 벡터 AB 벡터와 U 벡터는 전부 어떻다? 법선 벡터 n의 수직이다. 그래서 AB 벡터와 n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되고 U 벡터와 n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되고, 이렇게 해서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선 벡터를 구한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기준점 A에 대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작성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엔 이제 서로 다른 두 직선인데 이 두 직선이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 경우에는 평면이 있을 때 여직선이 갖고 있는 방향 벡터 U 벡터가 있을 거고 이 직선이 갖고 있는 방향 벡터 V 벡터가 있겠죠.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다? 법선 벡터 n 벡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U 벡터랑 n 벡터를 내적하면 0, 그리고 V 벡터랑 n 벡터를 내적하면 0. 이걸 연립해서 n 벡터를 구해주는 거죠. 법선 벡터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이제 이 두 직선의 교점. 뭐 하다못해서 그냥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 하나만 집어줘도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행한 두 직선의 경우, 이번에는 두 직선의 위치 벡터를 쓰고 싶은데 두 직선의 위치 벡터가 어떻죠? 똑같아요. 뭐 쉽게 말해서 똑같다는 겁니다. 뭐 평행하다는 건 실수비라는 거니까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사실 한 직선, 둘 중에 한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 U 벡터밖에 못 써요. 아니,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 직선에서 점 A를 뽑고 이 직선에서 점 B를 뽑아서 AB 벡터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평면의 법선 벡터 n 벡터는 어떻게 된다? 어떤 직선이든 이 두 직선의 방향 벡터 U 벡터와 내적하면 0이 되고, 그리고 방금 봤던 각 이 점을 이은 벡터 AB와 내적해도 0이 된다. 이거를 이제 구하면, 연립하면 법선 벡터 n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평면의 방정식을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자, 평면의 방정식 중에 간단한 경우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좌표 평면에 평행한 평면의 방정식. 자, 문제에서는 이 예시에서는 이제 어떤 게 예시로 들어와 있냐? y 지평면과 평행한 걸 보고 있어요. 자, y 지평면과 평행하다는 거는, 자, y 지평면을 보시면 세 개의 축 중에 뭐랑만 수직이죠? 네, x축과만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y 지평면과 평행하다는 거는 곧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x축과 수직이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x축의 방향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자, x축은 그냥 방향 벡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딴 건 증가 안 하고 뭐만 증가한다? x만 증가한다. 1, 0,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평면 y 지평면과 평행한 점 A가 있다라고 할 때 법선 벡터가 1, 0,0이기 때문에 표준형에 대입을 해주면은 1 곱하기 x 빼기 x1, 나머지는 전부 다 0. 뭐가 된다? x는 x1이 된다. x좌표만 이제 고정된 이런 평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yz 평면과 평행한 건 x좌표만 고정이 된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xy 평면과 평행한 거는 g좌표만 고정되고 gx 평면과 평행한 거는 y좌표만 고정된다. 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좌표축에 평행한 경우에는 문제는 좌표 평면에 평행한 거는 유일해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유일하다는 건 무슨 말이다?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가 유일하다. 똑같이 생겨먹은 모양인데 전부 다 평행 이동이 된 모양이 된 거죠. x축 방향으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근데 문제는 좌표축에 평행한 것만으로는 그 평면의 법선 벡터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린 그냥 어떤 것만 보고 넘어갈 거냐면 자, 평면 알파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평면은 직선 m과 수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알파와 평행한 직선 l을 상상을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볼 거예요. 이때 이 직선 L은 평면 알파 평행하고 직선 M은 평면 알파 수직이라면 어떤 게 성립을 하겠냐면 두 직선이 수직이란 걸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공간 도형 때 했던 여러 가지 성질들, 공리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축과 평행한 평면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에다 대입을 그대로 시켜보자면 자, 어떤 평면이 있어서 법선 벡터 n 벡터가 있어요. 얘는 a, b, c겠죠. 그리고 이 평면은 어떻다? x축과 평행하다. 자,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방향 벡터가 뭐예요? 1, 0, 0이에요. 자, 이때 이 평면은 x축과는 평행하고 법선 벡터와는 수직이니까 위에 따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법선 벡터와 x축이 수직임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둘을 내적을 해주면은 뭐를 넣었죠? a는 0이란 걸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이 일반형에서 뭐만 0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0으로 해서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다 x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마찬가지로 y축에 평행한 거는 y만 없애면 되고 g축에 평행한 거는 g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자, 두 평면이 있다면 두 평면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냐?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자, 안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평행하는 거기 때문에 법선 벡터도 평행해야 돼요. 하나의 법선 벡터가 다른 법선 벡터의 실수배가 돼야 된다. 사실상 두 법선 벡터가 같다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인 거죠. 이게 뭐다? 안 만나는 거다. 만약 두 법선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면 두 평면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땐 이제 교선이란 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그 교선은 어떻게 구할 거다? 그냥 연립을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평면 알파가 이런 방정식으로 나오고 평면 벡터가 이런 방정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이 둘을 연립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구할 건데? 자, 두 평면이 있어요. 봅시다. 자, 그냥 x 더하기 y 빼기 2g 빼기 1은 0이 있고 x 빼기 y 더하기 3g 더하기 3은 0이 있어.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문자 하나라도 없애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문자가 3개가 있고 식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자, 어떤 문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둘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일단 뭐 가장 쉬운 연산은 덧셈이지. 덧셈을 해봅시다. 둘을 더해주면 2x 더하기 g
더하기 2가 0이니까 벌써 나왔죠. g는 뭐다? 마이너스 2x 빼기 2다. 그리고 이것을 여식에다 대입하든 여식에다 대입하든 해줄 겁니다. 자, 여기가 그나마 수가 작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x 더하기 y 빼기 2 곱하기 여거 더하기 4x 더하기 4 빼기 1이 0이니까 자, 이제 y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y는 마이너스 5x 빼기 3이 되죠. 그럼 x는 x야. 자, 슬슬 감이 오시나요? x는 y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된다? y 더하기 3을 마이너스 5로 나누는 게 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x를 g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g 더하기 2를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게 되겠다. 이게 이제 두 직선의 교선의 방정식이에요.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직선과 평면의 교점의 경우에는 다행히 우리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켜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는 t라고 해가지고. 그럼 직선 위에 점은 뭐가 되겠다? 3t 빼기 2, t 더하기 1, 2t가 되겠죠. 이 점이 어딜 지나야 되나?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옆평면 위에 있어야 된다.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해서 해가 있으면은 이 직선이 옆평면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해가 하나면. 만약 해가 없다면 이 직선은 이 평면과 평행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자, 대입을 해봅시다. 3t 빼기 2 마이너스 점 빼기 t 빼기 1 더하기 6t 더하기 3은 0이다. 8t는 0이다. t가 0이네요. 자, 해가 유일하다. 그러면 이제 교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점은 뭐가 된다? t는 0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1,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번외편으로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알파라는 게 있어서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베타라는 평면이 있어요. 자, 이 알파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이렇게 쓸 겁니다. x와 y의 g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gx와 y와 g에 대한 함수 g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둘이 만약 만나서 교선을 갖는다면 교선 위에 점을 상상할 수 있겠죠. 뭐라고 상상할 거냐? x1, y1, g1이라고 상상을 해볼 거야. 그러면 f x1, y1, g1은 0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g x1, y1, g1도 0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런 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ax 더하기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더하기 d 첫 번째 평면에다가는 k를 곱해주고 그리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더하기 d 두 번째 평면의 방정식에는 l을 곱해줘서 는 0이라고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뭐가 될 거냐면 k의 f, x, y, g 더하기 l의 g의 x, y, g는 0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선 위의 점 x1, y1, g1이 뭐든 간에 이게 무엇이든 간에 이 x1, y1, g1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어떻게 될 거냐?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0이 성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식에다가 x1, y1, g1을 넣으면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이 점 x, y, g1은 어디 위의 점이다? 여기 위에 이 별표 위에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x1, y, g1이 교선 위의 점 어디든 간에 결론은 뭐다? 이 별표는 두 평면 알파와 베타의 교선 전부를 포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 이 별표, 사실은 여식.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결국 해봤자 x 1차죠, y 1차죠, g 1차죠, x 1차죠, 1차죠, 1차죠. 그냥 x, y, g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다? 평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평면이 주어졌을 때 두 평면을 포함하는,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두 식을 이렇게 나열하고 실수배 해주면 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적절한 점을 대입을 해주면 K랑 L을 구해줄 수 있겠죠. 자, 두 평면의 경우에 두 평면이 평행하다는 건 뭐다?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평행하다. 실은 유일하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반대로 두 평면이 수직이라는 거는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뭐다? 법선 벡터도 같이 수직이다. 그래서 내적하면 0이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마찬가지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이 두 평면의 교선에 대해서 90도가 되도록 긋고 90도가 되도록 그어서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연장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연장을 시키고 평면 알파에서 법선 벡터를 긋고 평면 베타에서 법선 벡터를 긋는다면, 자, 결국 이 두 개의 법선 벡터는 여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세타를 뭐에 투영을 시킬 거냐? 두 법선 벡터 n1과 n2가 이루는 각인 t에 투영을 시킬 겁니다. 이 사각형에서 여기랑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을 더했을 때 몇 도가 돼야겠다? 180도가 돼야겠다. 근데 이 각과 이 각을 더해도 180도가 돼야죠. 결론보다 세타 t는 같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두 각을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뭐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예각만 다루기 때문에 이때 이 코사인 값에 뭘 취급하면 되겠어요? 절대값을 취급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 뒤로는 그냥 이 코사인 t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법선 벡터 가지고 내적하고 크기 나눠서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라는 거예요. 두 평면은 그냥 법선 벡터로 각을 구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인데,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이 직선에 대해서 평면에 정사형을 내렸을 때 이 정사형과 원래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구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점에서 이제 법선 벡터를 그렸을 때, 여점에서 평면의 법선 벡터를 그렸을 때 이 각과 이 각 t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90도 빼기의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 직선의 방향 벡터와 여 평면의 법선 벡터 두 벡터가 이루는 각 t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t는 뭐다?
n과 u를 내적하고 n의 크기, u의 크기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세타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세타인데 세타는 뭐다? 90도 빼기 t다. 그러면 이 코사인 t를 어떻게 쓸 수 있겠다? 코사인의 90도 빼기 세타라고 쓸 수 있겠다. 이건 뭐죠? 사인 세타예요. 자,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한해서는 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선 뭐를 구해야 된다? 사인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인 값은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인은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t를 구한 뒤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만 예외적으로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내적한 뒤에 내적해서 각을 구한 뒤에 사인 값으로 구해줘야겠다. 자, 평면의 방정식. 자, 평면과 직선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아예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 평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두 경우,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어떤 게 성립을 했냐면, 법선 벡터 n과 방향 벡터 u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둘이 수직이다. 포함되거나 평행하는 경우는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가 수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직선과 평면은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두 벡터,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라면 한 점에서 만나는, 0이 아니라면 한 점에서 당연히 만나게 되는 거고, 만약 0이라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 케이스를 어떻게 구분 지을 거냐? 연립해서 구해야 됩니다. 결국 연립했을 때 해가 하나라도 있으면 포함이 그냥 되는 거고, 해가 없으면 만나지 않는 거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평면의 경우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평행한 경우는 어떻죠? 법선 벡터도 평행하다. 그래서 법선 벡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평행하다 라면 두 평면이 평행한 거고, 물론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립을 해야겠죠. 그걸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면 무조건 그냥 한 교선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평면의 방정식의 하이라이트죠. 뭐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자, 평면 AX 더하기 BAY 더하기 CG 더하기 D 일반형으로 나타내진 평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법선 벡터는 뭐가 되겠다? A, B, C가 되겠다. 자, 이제 점 A가 있다라고 합시다. 평면 밖에 있는 점,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A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사실 평면 위에 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점을 이제 x 0, y 0, g 0이라고 둘 거고, 이제 이 점에서 평면 위로 수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거예요. x 1, y, g 1이라고. 자, 우리의 목표는 뭐죠? 우리의 목표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즉 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길이입니다. 뭐야? a, h 길이요. 자,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AH 벡터의 크기. 자, 이때 AH는 분명히 평면에다 내린 수선이기 때문에 뭐랑 평행하겠어요? AH 벡터는 법선 벡터 N과 평행을 하겠어요. 왜냐면 수직이니까. 평면과 수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AH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다? AH 벡터는 K n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네요. 뭐 K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성분으로 나타내면 AH니까
x1, x0, y1, y0, g1, g0은 k의 a, b, g다. 그리고 이거를 세 개의 식으로 나타내면은 x1 빼기 x0은 ka. 자를 돌려주면 x1은 x0 더하기 ka. 마찬가지로 y1은 y0 더하기 ka, kb. g1은 g0 더하기 kc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x1, y1, g1은 어디에 위에 있는 점이냐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평면 알파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거예요. 대입을 해주면 a의 x0 더하기 ka 더하기 b의 y0 더하기 kb 더하기 c의 g0 더하기 kc 더하기 d는 0. 자, 이 식을 전개를 해주면은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g0 더하기 d는 마이너스 k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나눠주면은 뭐 셋 다 0일 순 없죠. 셋 다 0이라는 건 애초에 이게 평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셋 다 0일 수는 없으니까 나눠줘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줬다면 마이너스 k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ax 0 더하기 by 0 더하기 cg 0 더하기 d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줄 겁니다. 걔의 절대값은 이거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크기 얘는 뭐가 되겠다? 얘 곱하기 얘니까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n벡터는 크기가 뭐겠어요? a, b, c니까 이거겠어요. 그래서 곱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모양이죠. 바로 평면에서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ax 0 더하기 by 0 더하기 c라고. 이게 이제 3차원에서의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로 확장이 된 겁니다. 분모 경우에는 법선 벡터 가지고 그냥 법선 벡터의 크기를 그냥 놓으면 되고요. 네, 이 방정식에서 그냥 계수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된다. 그리고 분자 경우는 절대값이죠. 일단 절대값이고 이 식은 어떤 거냐? 평면의 방정식에다가 어떤 걸 대입한 거예요? 평면 위에 안 있는 a를 대입한 거죠. 네,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똑같아요. 네,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평면의 방정식 경우에는. 자, 1번. 자, x로 이렇게 돼 있는 직선에 대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첫 번째로 L과 수직이다. 자, L의 윗 방향 벡터는 뭐죠? 방향 벡터는 1, 2, 3이에요. 자, 이때 L과 수직이라는 거는 평면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는 거죠. L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이때 이 L의 방향 벡터와 수직이라는 말은 이 L의 방향 벡터 U가 바로 뭐가 된다? 평면의 법선 벡터 N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1, 2, 3이다. 그리고 이 평면은 0, 0을 지나야 돼요. 즉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2y 더하기 3g는 0이 된다. 자, 2번. 이번에는 이제 평면이 직선을 포함해야 된대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야 된대요. 0, 0. 아까 봤던 그겁니다. 직선 하나와 직선 밖에 있는 점 하나. 어떻게 했었죠? 일단 이 직선의 방향 벡터 1, 2, 3을 생각을 했었고 이 직선 위에 점을 아무거나 가장 간단한 걸로 찝어가지고 여 벡터를 상상을 했었어요. 자, 가장 간단한 거라면 당연히 뭐 0이 되는 거겠죠.
뭐다? 0,1,2다. 자, 그러면 물론 이 방향으로 해도 되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찾아주면 되겠다? 법선 벡터 n 벡터를 찾아주는데 0,1,2랑도 내적하면 0이 되고 1,2,3이랑 내적해도 0이 되는 거. 자, 이렇게 내적으로 구해도 되고 어떻게 구해도 된다 했죠? 외적으로 구해도 된다 했죠. 외적을 해주면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2 빼기 0은 2,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자, 실수배 적당히 해줘도 무방하기 때문에 법선 평면의 법선 벡터 n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다? 1, 마이너스 2,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평면은 0, 0,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평면의 방정식은 x 빼기 2y 더하기 g는 0이 되겠어요. 자, 다음 직선과 평면의 교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냥 귀찮은 문제입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직선 위의 점을 하나의 문자로 나타낼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는 t라고 해서. 그럼 직선 위의 점은 2t 빼기 5 마이너스 t 더하기 6 마이너스 2t 더하기 4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평면에 있어야 된다. 대입을 해줍시다. 3에 2t 빼기 5 빼기 2에 마이너스 t 더하기 6 빼기 마이너스 2t 더하기 4 더하기 1은 0. 자, 계산을 해주면은 6 더하기 2 더하기 10t 빼기 30은 0이 되기 때문에 t는 3이 되게 돼요. 그럼 이 교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는 거죠? 이 t는 3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1, 3, 마이너스 2가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 교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겠다? 1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몇 루트 그러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과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xy 평면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라. 자, 일단 xy 평면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죠. 뭐다? 법선 벡터가 0, 0,1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xy 평면과는 이제 0, 0,1이다. 왜냐? xy 평면이랑 결국 g는 0이거든요. g에만 개수가 붙어 있으니까 0, 0,1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직선과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이에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 갖고 평면을 만들라는 얘기죠. 자, 일단 두 직선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그냥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극단적으로 0, 0,0을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x축은 방향 벡터가 어떻게 되죠? x축은 방향 벡터가 1, 0,0. 그리고 여직선은 방향 벡터가 1, 1, 루트 2. 그러면 여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가 되겠다? 두 방향 벡터를 외적한 게 되겠다. 0, 루트 2, 마이너스 1이 이제 법선 벡터가 된다는 거죠. 자, 법선 벡터가 이거고 0, 0,0을 지나는 거를 이제 평면의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굳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예요?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법선 벡터 이거 알고 법선 벡터 이거 아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외적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이걸 1번, 이건 2번이라고 또 둔다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n1 내적 n이 분의 1 두 개의 크기로 나눠준 거. 이 절대값이 된다는 거죠. 자, 절대값 n1은 크기가 얼마죠? 루트 3이에요. 얘는 크기가 1이에요. 그리고 둘이 내적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4번. 자, 좌표 공간의 평면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원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H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원점에서 평면을 내린다.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해요. 그리고 H. 자, H의 좌표를 구해라. 물론 조금 정석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석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OH를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옆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1, 2, 3이에요. 그 여직선은 이제 0, 0,0을 지나기 때문에 직선 OH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다? X는 2분의 Y는 3분의 G가 되겠다. 이걸 T라고 둔다면 직선 위의 점이 T, 2, T, 3T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평면과 만나야 되니까 T 더하기 4T 더하기 9T 빼기 14는 0. 이때 T는 얼마죠? 1. 그래서 T는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2, 3이 바로 직선과 평면의 교점, 즉 수선의 발 H의 좌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2번은 그냥 공식이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어떻게 된다? D는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분의 절대값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6 빼기 14.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기에 되기 때문에 루트 14가 나옵니다. 자,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라 아까 봤던 거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보면서 K와 L을 찾아주면 될 건데, 자, 대부분의 경우에 문자 하나는 없어도 됩니다. 이 경우는 얘가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괜찮은 경우예요. 이게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일단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한 뒤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경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이 이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말을 정정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얘가 아예 없는 경우밖에 없다. 즉, 여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선이 이거일 때 평면이 우리가 원하는 평면, 우리가 답으로 구해야 되는 평면이 이거라면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K를 그냥 없애고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평면의 일반형처럼 정리를 한다면 x 더하기 1 더하기 l의 y 더하기 2lg 빼기 3l 더하기 2가 0이네요. 자, 이 평면의 방향 법선 벡터는 어떻게 되죠? 1, 1 더하기 l, 2 l이에요. 근데 이 평면이 이제 직선 이것과 수직이다. 자, 평면이 직선과 수직이라는 건 그건 뭐야?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요 평면의 법선 벡터와 평행하다 라는 거죠. 자,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죠? 1, 2, a예요. 자, 둘이 평행을 해야 되니까 실수배가 돼야 되는데 x 성분이 1로 같죠? 그럼 나머지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l이 2가 돼야 되니까 l은 1이 되어야 되고 2l이 a가 되어야 되니까 a는 뭐가 되어야 된다? 2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평면의 방정식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구의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